행복한 크리스마스. 나만 힘든 현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신입사원의 꿈은 갈수록 막막해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포기를 눈앞에 둔 그대를 위해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취업시장 겨울나기 프로젝트. 해문 한 보따리 들고 취업 컨설팅계 산타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2017년 공채 합격을 향한 대장정. 잡정보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잡정보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실시 잡정보센터의 김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정입니다. 자, 춥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허한 취업준비생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잡정보센터 특집이죠. 겨울 특집인데요.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이게 이제 4일차, 나흘차 방송을 맞이하는데 어제까지 이제 사흘 동안 여러분의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네, 정말 취준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에서 취준생들끼리 소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추측만 했었는데 탈락의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특집 그 타이틀 나흘째인데요. 말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쉽지 않지만 럭키 크리스마스 해놓고 이제 급다운돼서 왜 떨어졌나? 예, 저희가 뭐 배우도 아니고요. 좀 힘듭니다. 이 타이틀 네. 말할 때보다 어떤 의무감을 갖고 하게 되는데, 네. 하지만 뭐 그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말 그 떨어진 그 아픔을 저희가 또 럭키로 승화시켜드리기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럭키 크리스마스 왜 왜 떨어졌나? 떨어졌나? 예. 네, 중독성 있지 않습니까? 큰 재미는 없는 네.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저희만 재밌는 것 조미혁 같아요. 쌤이 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길어 항상 그냥 보기에는 이게 병맛 같지만 여기 서 있어요. 병맛 같지만 마셔보면 시원한 사이다 방송 같은 잡정보센터. 오늘도 톡 쏘는 시원함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겨울 특집이죠.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오늘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 참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박지명 학생이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또 종합적으로 잔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월화수에 나왔던 분들 한 자리에 모인 어벤져스 특집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월요일 자소서, 화요일 뭐였죠? 화요일이 스펙. 자, 어제는 이제 면접이었습니다. 네네. 상당히 면접에서 우리 지명 학생이 반전의 모습을 꾀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2016년 도전에서 과연 어떤 게 부족했고 그래서 안 됐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목요일은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은 파이널, 파이널, 토럴, 토럴, 컴플리트. 컴플리트. 네, 파이널, 토럴, 컴플리트. 컴플리트. 웃지 마세요, 두 분 다. 네, 나 강남역인 줄 알았어. 무슨 영화관도 아니고. 네, 최종적으로 모든 이 취업 준비를 완전하게 완성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컨설팅 해드릴 완전체죠. 네. 취업 컨설팅 참 이게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되게 그냥 잘하시는데 완전체 또 뭐 완전체야 또. 취업 컨설팅의 어벤져스들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주 네. 귀하게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명 값이면. 이겨 주세요. 몸값을요? 네, 싸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지 자, 않습니다. 이렇게 또 세 분이 함께 컨설팅하는 거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이죠? 예, 저희 컨설팅이죠. 뭐 은하계 처음이죠. 그죠? 예, 이거 누가 기획했는지 이태원 작가가 기획했나요? 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 이런 다각도 일을 컨설팅. 예, 이거 우리 근데- 그 아까 조민혁 선생님이 슬쩍 얘기했지만 네. 우리 세 명 몸값 이거 컨설팅비 이거 장난 합치면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예.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민혁 쌤이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민혁다운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굉장히 좀 유한 느낌이었는데 네. 뭐 홍기찬 쌤과 우리도 어제
태영 쌤은 굉장히 좀 본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쵸. 또 어제는 특히 또 우리 학생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말이 없었는데 오늘 또 민혁 쌤의 활약을 제가 특별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각도 컨설팅 지금부터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 보통 기찬 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은 없죠? 컨설팅 할 때. 그렇죠. 뭐 그럴 일은 좀 없죠. 그리고 사실 취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정형화되고 객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선생님들 의견 같이 듣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고 보면 참 박진명 학생이 저희가 그 사흘 동안도 얘기했고 오늘 나흘째지만 복 받은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최종 컨설팅 데이인데 어땠어요? 3일 하다 보니까 소감을 좀 영혼을 담아서 얘기해 봐요. 예. 네, 그 만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매일 만나면서 네. 이렇게 컨설팅 받으니까 아, 그거 좀 너무 공식적이잖아요, 그건요. 좀 실제적인 마음을 더 담아서. 재밌었고 취업 재밌었고. 성공률이 조금 더 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그렇다면- 많이 됐어요? 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 질문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아, 좋겠는데 그렇죠. 누가 제일 좋았습니까?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네. 그런데. 한 분 딱 고르셔야 편안하게 돼요. 대답하세요. 다 좋았는데 어차피 다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네. 합격하기 위해서 다 좋았는데 꼭 한 명. 굳이 이게 다 좋았는데 네. 99점 2명 100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예. 굳이 고르자면 어제가 제일 분위기가 아. 좋았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래서 딴 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네. 꼬리점을 네, 잘 곤란하죠. 대답해야 돼요. 네, 예. 그걸 어제처럼. 일부러 이제 연습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다 좋았던 날이고 특히 어제가 분위기가 좋았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게 잘못됐었고 이것 때문에 럭키 크리스마스를 못 맞이하고 있었나를 네. 상기하시고 내년에 꼭 우리 지명 학생이 럭키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겨울방학 동안 준비해서 3월에 이제 합격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자, 먼저 그렇다면 3월 합격을 위해서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준비 사항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성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우리 이제 저희 조언을 드렸죠. 예,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만 나왔습니다. 네. 그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배에 타고 있다.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어떻게 빨리 노를 저을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노를 빨리 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향 설정부터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 조사하고 직무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가 정의되고 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빨리 달려야 될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4개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이 가로축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잘하는 일이라고 적어놓고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좋아하는 일 이렇게 적어놓고 그 4개의 영역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거,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 잘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거,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생각나는 회사도 되고 산업군도 되고 아니면 추상적인 뭐 창의적인 일, 꼼꼼한 일 이런 식의 얘기도 괜찮고 직무 얘기도 괜찮고 마구마구 연필로 적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공통점이 발견이 될 거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기업에서는 좋아하는 것 그닥 관심 없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닥 관심 없어요. 잘할 수 있어 없어. 이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역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눈을 감고 버리셔야 되고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내 방향을 설정하는 거. 이것부터 해야지 거기에 인자사항이 무엇이고 직무 역량이 무엇이고 이게 밝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스펙이 무엇이고 경험이 무엇이고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노져오면은 그거 이제 헛삽질하는 겁니다. 헛삽질. 예. 경영에서 뭐 스왓 분석이라고 그런 하죠. 것들도 좋죠. 네, 그런 어쨌든 태성 쌤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회사에서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걸 네네. 얘기했었고요. 자, 민혁 쌤 한 말씀 해주시죠. 겨울방학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되냐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인들의 생일을 챙기십시오. 아, 김승지 아나운서 오늘 생일 네.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네. 대본에 없어요. 네, 대본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 많은 사람이야. 네, 정말. 잠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야 지금. 네, 좀 축하 한번 축하드립니다. 해볼까요? 되게. 고맙습니다. 예. 빰빰빰빰빰빰 이런 거 하지 틀어주셔야죠. 마세요. 하지 마세요. 축하드립니다. 생일에는 어쨌든 빵을 먹어야 되는 게 뭐. 이따가 끝나고 네. 생일빵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혼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아, 네네. 굉장히 또 아빠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아, 사랑스럽네요. 오늘 부담스러운데 굉장히. 두 번째는 박지명 학생이 뭘 하셔야 되냐면 현직자들을 좀 만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는 이거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명 정도를 경기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한번 찾아서 저는 만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왜냐면 애들 써야 되겠네요. 노력을 좀 하셔야죠.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제 주변의 학생들 중에 경기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좀 몇 명이나 될까 보니까 구직 활동하면서 정말 취업한 분들이 꽤 돼요. 아마 선배들 중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직무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요새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경영학 교과서에서 정의한 내용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되게 멋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자기소개서도 만약 마케팅을 쓸 때도 그런 너무 포장되고 아름다운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아까 제가 조언 드린 대로 실제로 현직자분들을 만나면 꼭 그렇게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이런 내용들도 직접 내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겨울방학 동안에 뭔가 좀 그럴듯한 자격증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스펙들을 쌓고 싶다. 근데 저희가 월요일 날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 박지명 학생은 졸업을 이미 앞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경력이나 경험을 쌓기보다는 이미 구직 활동을 해서 자리를 잡은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와닿을 거고요. 뒤에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탄탄하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아마 선배들 통해서 좀 알게 될 건데 사실 제가 더 조언을 지금 드리려다가 김태형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조언을 드리도록 조심해요. 할게요. 뒷끝 있어요. 알겠습니다. 생일 잘 챙기시고요. 알았죠? 예, 그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생일. 자, 우리 현기찬 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지명 학생은 사실 지금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영업으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을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제1금융권 채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범주를 넓혀야 하고요. 그다음에 행원을 썼던 친구라고 하면 행원이 결국 고객과의 응대직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B2B 영업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명 학생이 과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대해서 도전을 앞으로 해야 하니까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문 리딩도 중요할 것 같고 민혁쌤이 얘기했던 현직자들 만나는 것도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NCS 기반으로 아마 적성 공부 좀 했다 하면 민간 적성 기업들과의 약간의 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도 지금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경계이기 때문에 어학 실력은 조금 낮아요. 그리고 지금 학점이 그때 얘기했지만 워낙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 해외 영업을 도전할 거 아니라 오늘은 좀 하더라도 마지막인데. 약간은 그 눕혀놓는 거 세 가지. 그러니까 어학 저 성적의 정상화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넓힐 수 있는 나의 공부 경험 그리고 이제 인적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 그걸로 이제 남아있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흘러갔으면 근데 좋겠어요. 오늘 좀 모인 김에 저는 선생님들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명 학생하고 그 면접이나 이런 걸 진행을 못했지만 은행을 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여쭤봐도 돼요? 김태현 쌤이나 홍지현 쌤 보셨을 때 은행원으로서의 어떤 외모 적절한가요? 적절하죠. 괜찮아요? 헤어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헤어는 건 어떻게 맞고. 본인 같아야 됩니까? 헤어가 꼭 나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좀 1대9. 1대9로 네네. 굉장히 저 스타일을 좀 고수하시더라고요. 약간 거기 저 정도까지 제가 2대 8이고 제가 2대 8인데 요 정도 어때요? 그것도 별로 생일이니까 잘생겼어요. 네. 제가 기분 느끼기에는 나쁘려고 그러네요. 굉장히 잘생기시고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은행 쪽은 괜찮다. 제가 느끼는 외모는. 근데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 쪽은 조금 그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제 주변에는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헤어스타일을 약간 그러니까 좀 느낌 자체가 지명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엄청 방방 뜨고 밝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업은행 그 입사하신 주변의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좀 밝고 되게 특이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인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오만석 씨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그 동남아 쪽의 그 미남 그런 게 느낌인데 어제 얘기했지만 사흘 있어 보니까 첫날보다 어제 아주 매력이 터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합숙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가보라는 얘기했었는데 태훈 씨 할 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뭐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어디에 어울리겠습니까? 여기 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고민을 해봤었어요. 이 친구 어디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은행권 지속적으로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행권하고 홍 쌤이 얘기했듯이 영업 쪽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B2C 영업 쪽이 아니라 B2B 영업. 예,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영업을 하는 것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영업 관리 쪽. 예, 이쪽까지도 지원해 보면 괜찮겠다. 그런데 맞아요. 고객을 직접 만나서 당장 무엇인가 승부수를 걸고 뭔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확 달래가지고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매출을 이끌어내는 그런 류의 영업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영업 쪽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을 선택한다면 어떤 저희가 기업들이 좀 디테일을 담아서 네. 어디가 좋을지 지금 끝에부터 이제 네네. 우리 홍기찬 쌤부터 기자님부터.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제일금융권 도전했던 친구들이 이제 소비재 영업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잡화, 주류, 통신, 포털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공 선호도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명 학생이 아까 얘기했지만 글로벌 이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해외 영업까지는 약간 좀 부족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비즈니스 많이 하는 회사를 써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유통 쪽이라고 하면 또 리테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편의점 영업하는 필드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또 거의 다 붙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상당히 지금 본인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은행은 안 뽑아요. 그러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보험, 증권 이런 데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계열사들 중에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도 뜰 거야. 카드도 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유통 영업과 성향이 비슷한 삼성전자의 또 국내 영업 파트가 또 뜰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복수 지원이 가능한 계열사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금 자체적으로 좀 매겨놔라. 그래야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다른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저하고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뭐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하는데 인턴이라고 하면 사실 지명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인턴이 이제 은행 인턴이기 때문에 타 산업을 도전한다고 하면 해볼 수 있어요. 사실요. 해볼 수는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게 되면 3, 4월에 다른 걸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읽어낼 수 있는 인턴 정도는 도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공부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셨으면 추가 질문 좋겠어요. 드리자면 단기간에 하는 인턴이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방향 터닝 포인트를 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력을 보면 분명히 은행에서 인턴을 했고 금융 자격증 등등이 있고 경영학도라고 하면 대충 보면은 얘를 원래 제일금융권, 금융권을 생각했던 친구라는 걸 면접관들도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 안 돼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질문들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과거에 금융권 도전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경영학도로서 좀 넓은 산업들도 공부를 해보고 또 이런 인턴 경험을 통해서 타 산업, 그게 제조업이 됐든 유통이 됐든지 간에 그런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갖게 돼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스펙을 좀 넓혀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설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간 짧은 거, 그 정도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영 쌤이 좀 더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박지명 학생이 면접에 있어서는 분명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며칠간 보면서 느꼈던 거라든지 이미지가 이제 다만 이제 홍기찬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스펙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진입 장벽, 그러니까 서류 전형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적성이 없거나 또는 면접에서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가시길 추천을 드려요. 거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한샘. 한샘, 괜찮네요. 한샘 SC 직무. 나쁘지 않네요. 네, 한샘 가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사실은 스펙보다는 면접 전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약은 정말 많아요. 영업이 중외 꽂히기 제약도 때문에 있고 뭐 거기 안국, 제일약품, 제약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사율이 굉장히 높다. 그건 힘들어서 그래요? 아, 그렇죠.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고 또 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의 또 입사 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회사가 그 두 가지 회사고요. 오뚜기나 이런 회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그 금융권이다 또는 뭐 직무에 대한 어떤 선택 때문에 너무 고심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괜찮은 그러니까 너무 대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대기업은 아닌. 근데 뭐 여기 같은 중견기업이 경우에 그렇죠? 거의 뭐 연봉이 많이 주는 연도 같은 경우 4천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샘이나 오뚜기 정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채용 공고가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승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은행 같은 데는 자주 안 나오잖아. 반면에 한샘이나 뭐 이런 데는 얘기 나온 김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승무원은 어때요? 케빈 크루. 승무원은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승무원이나 이런 쪽도 잘. 뭐 뚱뚱하지도 네네. 않고 외모도 뭐 어떤 또 그런 동남아 취향 쪽으로 또 어디 유리한 것도 있는 것 왜 같고. 자꾸 동남아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세요? 아니라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채용 그 공고가 자주 나오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많이 나가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구직자들은 이제 그런 걸 바라볼 때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든지 너무 힘들지 않나. 물론 힘들지만 또 내부적으로 좋은 면들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회도 그러게요.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성 쌤은 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네.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지금 모르겠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초점은 거기에 포인트를 있는 거죠? 요거를 사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딜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보니까 확실히 안 될 부분들은 있어요. 뭐 직무 자체로 보면 뭐 해외 뭐뭐로 나간다던가 뭐 재무, 기획, 뭐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전략 이런 쪽이 붙은 것들은 아닙니다. 예, 조금 더 준비할 디테일이 기간이 좀 떨어집니까? 필요하고요. 디테일이?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했었어야 그렇죠. 돼요. 근데 지금 준비하기에는 이미 늦은. 어쨌든 그쪽은 좀 인정하긴 뭐하지만 영향이 좀 부족한 걸로.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정리하고. 접근을 하되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간으로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영업이나 영업 관리 쪽으로 나가는데 이제 회사 선택에 있어서는 규모를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열광하는 그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산업군 내 규모가 좀 작은 데로 좁혀서 얘기를 펼쳐나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금융권이 안 떠? 그러면은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2금융권 그중에서 괜찮은 탄탄한 곳을 노려보셔도 괜찮고 아까 조쌤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약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요. 제약 쪽도 괜찮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가공식품이나 음료, 유류, 유제품, 제과, 라면 이쪽도 같이 지원해 보시면은 그쪽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어떤 영업을 해봤던 경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어봤던 경험, 은행에서 서비스를 해봤던 경험,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쪽에서 욕심낼 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확대를 해봐라.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때요? 그러니까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인지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분명 대기업 뭐 예를 들어서 그 소위 CJ라든지 뭐 삼성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뭐 급여라든지 복리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탄탄한 그 자기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왜 그 연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금전적인 거 외에 비금전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이런 히든 챔피언들은 이런 비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 분명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구직자분들이 첫 공채고 또는 이제 공채 그 구직 활동이 길어지다 보면 더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에도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히든 히든 챔피언 챔피언스 리그가 리그라고 그런 정말 좋은 내용들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직자들은 정작 그런 기업들을 봤을 때 그래 저긴 좋은데 맞아요. 그래, 나는 그래도 자. 어쨌든 삼성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자,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네. 보통 조쌤이 얘기하는 말 않는 친구들이 그 사례인 건데 지명 학생도 이제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대기업만을 고집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히든 챔피언스 리그 쪽에 나온 어떤 중견 기업들, 강소 기업들은 그냥 뭐 좋긴 한데 여기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솔직하게 좀 들어볼까요, 얘기를요? 네, 이번에는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네. 한번 높은 데를 노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야놀자 영업 이런 거는 붙었었어요. 뭐 네네치킨 이런 데 붙었는데 그때 기업은행이 같이 되면서 인턴을 선택했고 그때는 그 최종 합격이에요? 아니면 서류? 네, 최종 최종 합격이 됐었던 거예요? 네. 오. 네네치킨에 그 야놀자고 야놀자. 그러니까 그 네, 네네치킨은 면접을 안 회사였죠? 봤어요. 네, 맞아요. 그랬군요. 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은 실제로 지명 학생이 보기에 그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나 아직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좀
차선책으로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죠? 네,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생각보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히든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이 급속히 성장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좀 영어를 잘한다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준비된 상태가 제가 아까 해외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그때 얘기했기 얘기했던 뭐 때문에 우리 조셉이 얘기했던 저기 제니퍼 이런데 이런 거기는 데는 뭐- 정말 스펙이 더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건 기업 규모만 작을 뿐이지 대기업보다 훨씬 좋은 조건과 연봉을 또 제시하는. 기찬 쌤 그런 어떤 회사니까요.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뭐 한섬, SC, 스톡 컨설턴트라든가 이제 제약 영업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냥 제 사견인데 지명 학생이 더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 영업도 두 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과 전문 영업으로 나뉘거든요. 내 친구도 없습니다. 전문 예. 영업은 전문 의학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대형병원 상대로 하고 김영란법이 이제 적용이 되니까 실제적인 감성 영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사들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서비스는 줄어들어서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일반 의학이라고 하면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물론 그 일을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좀 스콥이 좁아질 거예요. 그리고 스콥이 좁아진다는 소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볼 때 중요한 건 대기업에 못 가니까 히든 챔피언을 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히든 챔피언은 그것만큼 네임밸류가 떨어지고 연봉도 조금 작아지죠. 우리가 히든 챔피언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취업이 안 되니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뭐 치킨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만약에 치킨 파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쌓았던 업력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전자부품 필드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파생산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향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지금은 비록 어학 실력이 좀 미진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B2B 국내 기술 영업 같은 걸 만약에 진행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또 차근차근 내가 중국어나 어학 실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치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본인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낮은 기업을 쓴 건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안 쓴 거예요. 제 판단으로 보면.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혀서 야놀자 정도 사이즈의 그런 제조업체들이나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 있게 도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지명 학생의 생각도 참 중요할 텐데 그렇죠. 아까 쌤들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어떤 플랜 B가 마음에 듭니까? 저는 한샘 SC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원을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때 이미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때는 기업은행 면접 날짜가 나와 있어서 네. 그거 쓰는 것보다 면접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안 썼습니다. 10월 말이었나 그때였는데. 보통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이 잡혔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구직 활동은 못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지명 학생이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더라도 사실상 지금 이번 주에도 CJ라든지 현대자동차가 최종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 최종 합격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냐면은 경쟁률이 어쨌든 2대1, 3대1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합격을 해요. 근데 아무도 최종 면접 그 대상자들은 자기가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하루 갈 수 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중하려고 안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 선택과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저는 좀 많이 놓치실 우려가 있어서 하세요. 네네. 꼼꼼하게 하셨죠. 하시면 좋을 것 꼼꼼하게도. 덧붙이면 지명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행에서 인턴을 해가지고 거기 최종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서울대 지금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지방인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학교 지금 이제 면접이 또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서울대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가서 면접 보는 건 맞는데 또 이거를 또 버릴 수가 없지. 레벨 차이가 좀 적당히 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확인하셔야 돼요, 지명 학생. 확인하되 본인 마치 시간에 대한 배분 정도는 생각을 좀 하는 건 저는 또 온당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홍기찬 쌤 말씀 굉장히 반대하는 측면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지금 엊그제 이제 수능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구직 활동을 마치 수능 입시 시장하고 지금 동일하게 접근하면 지금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홍기찬 쌤이 말씀하신 게 구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대기업 최종 면접은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거고 작은 기업 가는 건 어디 지방대? 근데 이게 차원이 전혀 다른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대기업에 가더라도 그런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정말 본인이 소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오래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예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박지명 학생이 하는 거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장시간 봤을 때 구직자들이 대기업에 입사한다, 작은 기업에 입사한다를 기준으로 결정을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질 않았어요. 자, 네. 태송 쌤의 플랜 B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면접을 앞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못 해줄 텐데 일단 지금 시즌을 건너서 다음 시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학생들한테 꼭 그거를 같이 그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너 회사에서 일하려고 태어난 거야? 너는 분명히 너의 삶이 있고 너의 일이라는 그런 커리어라는 게 있어.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커리어가 있을 거야. 그걸 한번 같이 그려보자 라고 하고선 그려보도록 시켜봅니다. 못 그린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또 줍니다.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죽을 나이를 정해. 카테고리를 좀 쳐주시는군요.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너 묘비명에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죠. 나쁘지 않은 것 그리고 같습니다. 몇 살까지 경제 활동할 거야?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몇 살까지 조직에서 있을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거야? 거꾸로 그려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과 일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 나의 삶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던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고민해서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충돌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커리어를 다시 고민하고 다시 정리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저게 예, 그렇거든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예,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대기업이 좋으냐, 내가 대기업 지원하는 게 맞아? 아니면 강한 기업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게 맞아? 그거의 기본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데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밑바탕이 되면 강소기업을 지원하더라도 난 당당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고민하시고 자, 아까 저희가 플랜 B를 두 분의 플랜 B는 못 들어봤으니까 짧게 한 30초씩만 먼저 조쌤부터 한 말씀. 저는 그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스스로가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지명 학생이 뭐 플랜 B, C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일 동안 나름대로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 세 분께서 고심을 해서 드렸던 조언들이 박지명 학생 본인에게 딱 맞는 옷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내가 결국 선택하고자 하는 기준이 뭐 A라면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저는 좀 방학 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그래요. 성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아까 또 처음에 얘기하셨었고요. 기찬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좀 열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기대학교 때문에 서류가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대학원을 연대로 가야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마세요. 연대 나온다고 해서 서류 붙는 거 아니거든요. 대학원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모르는 산업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전반적으로 넓게 보는 안목. 그리고 절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걸 또 이제 안 되다 보면 또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지명 학생은 뭐 제가 면접은 못 봤지만 보이는 이미지나 풍기는 거 봤을 때 세일즈 감각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괜히 뭐 안 돼가지고 다시 또 그런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이런 건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꿀 같은 팁이 참 좋았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플랜 B를 한번 짜봤는데 네. 뭐 어떻게 상반기에 합격의 느낌이 옵니까? 어때요? 네, 조금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나흘 동안 함께했습니다.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어땠고 또 어떤 걸 알게 됐는지 그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직무 선택 연주하는 생각하시고 예 한번 해봐요. 예. 직무 선택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이렇게 범위 넓혀서 많이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어학 시급하게 빨리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 보실 텐데 한 말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저기 어떤 그 다짐 같은 거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해봐요. 그래도 보실 거 아니에요? 음악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네. 방송에 나오는 감동적인 거 음악? 있잖아. 해봐요. 혹시 보게 된다면 이번에 뭐라 그러고 나온 거예요? 내가 전화 드릴게요 부모님한테 보라고. 아침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요? 뭐 이런 사람 다 있어? 생방송하면서 말이야. 한번 해봐요. 네, 부모님께. 네, 이번에 이번에 깔아줘요. 예. 이렇게 이번에 취업 안 돼가지고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다음에 꼭 해서 효도하겠습니다. 네. 살가운 아들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니 네. 그러니까 근데 그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또 살가운 줄 알았더니 또 살갑지는 살가운 것만 않아요.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약간 좀 내성적이죠? 네. 내성적이에요? 부모님에게는 네,
집에서 많이 집에서 없는. 네. 그렇군요. 앞으로 말 좀 많이 하세요. 네. 예.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박지명 학생도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뭐 준비했습니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준비? 자, 우리 선물 드리죠? AD분께서 네. 등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 보통 이게 크기가 커지면요. 네. 내용물은 좀 부실할 수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해지네요. 잼스인 것보다 뭐 도자기 같은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저기 좀 축하드리고 네. 축하라기보다 이제 좀 정이 들었어요. 맞아요. 4일 동안 같이 하니까 어쨌든 잘 이 4일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네. 꼭 3월에는 2017년 예. 공채에 합격하기를 좀 진심 기원을 바랄게요. 합니다. 합격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꼭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학생한테 진짜 저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뿌듯한 마음이 네. 드는데요.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왜요? 선물이 같이 또 이렇게 안 와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운하세요? 사람을 또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또 저희 이 세 분의 어벤져스 네네. 쌤 덕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방송 해봤지만 진짜 도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제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자, 지명 학생하고는 여기서 빠이빠이를 좀 해야 될 네, 것 같고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2부에 다시 저희가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구본학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박지명 학생 컨설팅 보시면서 같은 문과생인데 나는 도대체 어떤 직무에 도전을 해야 할까, 합격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2부 어벤져스에서는요, 직무별로 합격 스펙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오빠 이거 맛 좀 봐. 결혼하고 싶다. 선배가 말했잖아. 결혼 무조건 늦게 하라니까.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연봉도 적다며. 결혼식은 좀 소박하게 하면. 어머니. 너희만 좋자고 하는 거니? 체면이 있지. 신혼집은 작은 데서 좀 시작해도 될까? 아버님. 자네 본 듯한 집도 없이 어떻게 시작할 텐가? 누구를 위한 결혼일까요? 참견 대신 응원으로, 눈치 대신 존중으로.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문화. 다 함께 만들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첫 코너죠. 구본학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강원 지역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종합건축사 사무소 산입니다.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로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회계사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영어 가능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월 1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회계사무 경력자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업체는 픽스미디어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소재하고 있는 광고 대행 업체로 전시회 주최 관련 현장 관리 및 진행을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 2년 이상,
차량 소지자와 영어 가능자는 우대하며 연봉은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우대사항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신 박정아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충청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지역 서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청주 지역에는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주식회사 동원고려인삼입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인삼차 제조업체로서 자재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자재 발주 및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으로는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한데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19일까지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게차 운전 가능하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좋은 프로그램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아주 다양한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 신청하거나 저희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고요.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요.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다양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프로그램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우리 구원학 캐스터가 전해드리니까 저희가 참 쉬는 시간이 생겨서 편합니다. 참 편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학 캐스터.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벤져스 특집, 많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 네이버 캐스트도 그렇고 이 조회수를 봤더니만 네네. 어벤져스 특집을 확실히 많이 보더라고요. 확실히 역시. 취업자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네네.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엑기스 방송 네. 2부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일부에 출연했던 박지면 학생이 네. 요즘에 취업이 어렵다는 그 문송합니다. 문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박지면 학생이 영업 쪽에 어울린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게 모든 문과생에게 그렇죠. 적용되는 건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지명 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저 질문 드려보죠. 그 성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차 쌤부터 왜 지명 학생은 영업이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런 느낌 아까 그랬잖아요. 면접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일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내가 저 영업을 추천한 거는 지명 학생이 하고 싶고 그런 걸 떠나서 다른 걸로는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인사나 기획이나 이런 데는 스펙을 좀 보는데 지명 학생이 학교도 좋지 않고 학점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못 가는 거고 구매하고 SCN 같은 경우에는 어학을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학 점수도 너무 낮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럼 이제 남는 건 이제 영업이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나는 되게 뭔가 좀 훈훈하게 지명 학생이 보지는 않지만 어떤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훈훈하고 지금 지명 학생이 이루자들이 그렇게 막말을 안 하시는 되니까 그거 하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거기밖에 없고 또 잘할 수 있는 일도 현장에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만 보는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부대끼고 소통하고 그런 일을 잘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지도 거기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히려 잘 된 거죠. 민혁 쌤이나 어제 또 이제 면접 봤던 태용 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공통적인 마음이 있을 거라 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 경영 지원 쪽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문과생들이 경험들. 지원할 수 있는 직무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태성 쌤부터 얘기해 주시죠. 경영 지원이요?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기획 인사가 있을 기획이나 텐데 예. 기획 인사 직무에 예. 지원하려는 어떤 스펙과 또 경험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제 학생들한테는
네가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이쪽 기획이라고 붙은 그런 쪽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라. 네가 직무를 올해가 선택할 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좀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직무를 선택할 때 세 가지를 제가 고려를 하라고 해요. 첫 번째 진입 전략, 진입이 괜찮으냐, 쉬우냐. 두 번째는 들어가서 조직 내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조직에서 혹시 밀려나거나 너의 비즈니스를 갖고 나왔을 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밖에서 기회가 많으냐.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기획 붙은 것은 최악이에요. 네, 들어가기 정말 힘들고요. 네. 여기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나 여기서 기획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경영 기획 이렇게 붙은 거, 상품 기획이나 사업 기획 이쪽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근데 경영 기획이라고 붙은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는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오랜 동안 준비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펙들도 전반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 내가 팀장 될 때쯤 됐어. 그러면 외부에서 스타급 인재가 팀장으로 옵니다. 대부분. 아니면 스타급 인재나 아니면 우리 회장님 아들, 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왔어. 저는 이제 헤드헌팅도 좀 했었는데 바깥에서 기획을 했던 사람 뽑아달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해나가려고 하면 잘할 것 같죠. 제일 잘 망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획하고 전략을 했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내가 내 비즈니스를 꾸릴 때는 우산도 없고 탄탄한 인프라도 없어요. 그래요. 맨바닥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했던 거는 정말 탄탄한 인프라 위에서 아주 좋은 우산 아래에서 했던 그런 기획과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실패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그제 청문회였죠. 이재용 그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없앤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기획이라는 게 좀 두루뭉술한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조민혁 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형 쌤이 말씀하신 그 신입사원이 기획 직무를 절대 노리면 안 되고요.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 졸업하고 그래서 기획 직무를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멋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저도 이제 회사에서 부서 배치 면담할 때 그 당시 이제 팀장님이 너 어디 갈래? 그래서 당연히 기획 전략 부서 가겠다 그랬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전문성을 본인이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홍 기찬 쌤이나 뭐 저나 계속 영업 쪽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죠. 고객한테 시달리는 게. 근데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에 또 그 좋은 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기획부서는 주로 이제 임원분들이라든지 위에 계신 분들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한다는 게 이제 보고 자료를 통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이에요. 엑셀 작업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조금 좀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 전공자라든지 그 안에서도 이제 재무라든지 이런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 이제 선호를 하죠. 예전 같으면 기획부서에서 이제 근무를 했으면은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점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입사원이 입사를 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고요. 태경 쌤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직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대우를 받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 물론 이제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면요 또 예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다가 스카웃이 되거나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리고요 컨설팅 회사에 계셨던 분들이 보통 자기가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하지 컨설팅 회사에서 다 뭐 맥킨지에서 있었다가 보스턴 컨설팅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력을 갖는 분들은 사실상 극히 드물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인사 직무는 학교를 봅니다. 네. 학교 저희가 그 예전에 얘기했던 거 좀 네임밸류가 어느 정도 좋은 그런 학교 출신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인사 쪽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대분들이 특히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HRD 쪽이라 그래서 교육부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멋있는 일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대분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좀 선호도에 있어서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찬 쌤은 홍보 인사팀 또 구매 SCM 이거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 좀 해봐 주실래요? 정리하면 선생님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이번에 해외 영업으로 도전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중화 매출 비중이 너무나 높은 계열사라서 내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해외 영업이 밀려. 그래서 기획 간다? 그건 오케이고.
그다음에 인사를 쓴다. 내가 교육대학원 나와가지고 선생님 하려다가 인생의 방향 전환을 맞이했는데 가진 거라고는 HRD 쪽으로 쓴 논문밖에 없다. 그럼 이제 또 인사 쓸 수 있는 거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나와서 언론고시를 한 3년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홍보 대행사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 그럼 이제 뭐 다른 데 도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홍보를 쓰는 거고요. 구매나 SCM 이쪽은 뭐 인천 지역에 있는 물류 전문 학과에서 삼자물류 관련돼서 논문을 썼던 친구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레벨이라든가 선택지가 없어서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가야 할 곳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기획 그래 나도 뭐 예전에 뭐 MT 기획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뭐 이러고 가면은 다 떨어져요. MT 그러니까 기획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 돼요. 스텝 찍고는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로 걸어가게 되면 지옥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길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실제로 좀 여기 계신 세 분 같은 경우는 인사팀이었잖아요. 네. 윤혁 세 분.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직자분들이 좀 본인들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직무를.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스텝 부서들은 아까 전에 김승희 아나운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미래 성장 동력실 뭐 이런 전략실 개념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입성해야 되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정점으로 생각하고 마치 우리 핵심 컨트롤 타워 그렇죠. 같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맨 위에 이제 기획 부서는 뭔가 이렇게 브라만 계층이고 맨 밑에 무슨 크샤트리아나 이런 거는 영업 계층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는데 정작 이렇게 얘기를 있구만요, 그렇죠. 청문회를 해 보면 기억에 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직무에 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무가 다 중요합니다. 기획부서라고 해서 무슨 연봉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현장 제조 분야라든지 생산 기술 이런 쪽은 수당이라는 게 있죠. 근데 지금 문과에 대한 직무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게 다 수평 구조니까 너무 이거를 갖다 무슨 대입 수능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하듯이 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그 다 청문회 보고 계시죠? 다 소용없습니다. 저기 뭐 꼼수 부리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시면 다 본인한테 맞는 직군이 있는 거 직무가 있는 거니까 뭐 지금 얘기했던 조쌤이 얘기했던 뭐 카스제도 이런 거 하지 마시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니까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잘 봐, 니네 얘기야, 잘 봐. LG전자 뭐 재경팀 vs 뭐 삼성전자 한국총괄 둘 다 합격했는데 저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전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자체는 이제 기획적으로 많이 자기가 돌려서 소위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야 너 기획팀 다니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으려는 그런 분들은 약간 그런 질문하는 분들은 약간 자랑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개인적으로 좀 뭐 그렇네요. 어쨌든 뭐 저희와는 좀 추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진행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일단 그건 그렇고요. 뭐 이번에는 영업 직무, 그래. 영업 마케팅 쪽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 직군 말고 좀 더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네네. 아까도 이제 영업에 지명 학생 추천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태 선생부터 어떤 스펙과 경험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영업 같은 경우에는 스펙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영업 부지런해야 되죠? 예, 부지런히 진짜 부딪히면서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네. 팍팍팍팍 기기도 하고 예. 깨져보기도 하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예. 학생의 임원 같은 이런 거 어때요? 학생의 임원은 이제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잘 표현을 그걸 이제 조직에 대한 어떤 예, 그런 식으로 노조 쪽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기업에서는 또 이렇게 겉으로는 창의적인 게 좋아. 그리고 너희 의견을 제대로 얘기해야지. 우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그래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적절히 풀어나가야 되고요. 실제 그 돈의 맛을 알고 돈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였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럼 실제 창업을 좀 뭐 소규모로 해봤거나 창업이 아니라 창업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좀 하다못해 비슷한. 과일 장사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그 건강보조식품 그거 팔러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크게 창업이라는 거창한 거 아니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그러게요. 겪었던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실질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필드에서의 경험을 얘기해 줬고 예, 영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마케팅은 마케팅.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렇군요. 편이긴 하고요. 예. 학교도 어느 정도 그럼 영업보다는 마케팅 중요하죠. 같은 경우는 스텝 직군은 올라가는 그 직무 아니에요, 이건요? 마케팅도 뭐 이제 뭐 회사 분야마다 다르지만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스텝 직무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태영 선생님 오늘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정말 생산자로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들 관련된 도전적인 경험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 학생들도 최근에 입사한 친구 보면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영업 직무에 입사해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생계적인 이유 때문에 푸드 트럭을 자기가 운영했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창업엔 실패했지만 이런 성향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지금 영업부서에서 선호를 하고요. 반면에 저는 마케팅 한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마케팅 직무에 가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롯데에서 롯데 코리아세븐인가요? 거기 도시락 만드는 게 면접 전형이더라고요. 도시락을 갖다 주어진 시간 MD 그러니까 마케터거든요. 네가 직접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가에 메뉴 구성하는 메뉴 거구나. 뭐 해리 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 팔리니까 회사에서 마케팅이죠. 요런 어떤 너만의 아이디어. 근데 이게 전혀 외식이라든지 제품이나 이런 거 관심 없던 저 같은 사람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영업직에 맞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2학년이나 3학년 분들은 아마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고 오케이 그럼 나 마케팅 직무를 위해서 이렇게 경험을 쌓겠다. 이게 오케이인데 지금 구직 활동 이미 다 목전에 두고 이미 졸업까지 했고 공백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마케팅을 하겠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경험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송합니다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그 전문적인 직군이다. 그러니까 문과 쪽의 전문성을 좀 뛰어낸 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끝으로 우리 기찬 쌤께서는 관리 쪽을 품질 관리, 뭐 생산 관리, 물류 쪽 이런 쪽을 좀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그 생산 관리, 품질 이쪽은 이제 경영 쪽에서 생산 관리 파트를 들었던 친구들이 도전이 가능하긴 한데요. 채용 기본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들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구매 파트조차도 이제 개발 구매라든가 기술 구매적인 요소가 강해져서 이공계들을 또 많이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항상 문과 학생들끼리 좀 경쟁하는 데서 좀 놀아야지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가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이라든가 제조 생산 이쪽은 공학적인 언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져요. CRM은요? CRM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CRM은 이제 영업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영업 데이터하고 좀 관련도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빅데이터가 워낙 또 이슈이기 때문에 통계학 전공했던 이공계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 제일 적은 필드가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직구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도전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좋고 또 좋은 학교에 나오고 본인이 많은 어떤 걸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분들이 또 많은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던 어떤 뭐 영업 직구라든가 그러니까 거기가 안 좋다기보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발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좀 잘 맞는 직무를 잘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 쌤 말처럼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성, 조민혁, 홍기찬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이번 주 또 순서 마치겠네요. 참 그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잡정부센터 겨울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박지명 남학생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여학생 지원자에 대한 실시간 컨설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여학생입니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공시로 방향을 돌려야 하나 이렇게 답답했던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오전 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